그 카르l 구스타프 융이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그 21세기의 영혼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의 핵을 그었다. 예. 이게 이제 서양의 이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인도의 이제 이론은 60가지, 70, 80은 4세기경에 말가식, 아리아식 예. 다시 체계화시켰다고 또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누고 구차하게 예. 그 말라식이 있으면 어떻게 아리아식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하나의 관념이고 상상일 뿐이지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뭔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무의식이다, 잠재의식이다. 예. 잠재의식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한다. 예. 이제 숨어있다. 예. 이제 그것을 인류의 그 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업장이 현실하고 연결될 때 또 다른 업장을 만들어낸다는 예. 그런 또 이야기를 또 그걸 또 관념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레아식에는 아레아식을 프로이트 심리 이론과 연관시켜 보면은 아레아식에는 잠재의식과 의식이 다 포함된 개념이죠. 아레아식 안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 프로이트가 분류한 또는 프로이트 이후 심리 분석한 그런 모든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레아식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아레아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레아식은 그 모든 그 식의 경험을 다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전부 다 이 아레아식으로 다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다른 거냐? 프로이트라든가 현대 이 정신분석학 이런 쪽은 전부 현상학이고 유식학은 현상학이 아니라 실제론, 경험론이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현대 학문이 전부 다 이 관념론, 현상론, 현상에 대한 관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론과 현상론하고 예. 그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험론은 하나하나의 경험 그 자체로서 경험되는 거고, 관념론은 패턴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관념론은 분별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되는 것은 실제고, 그것은 관념으로 분별함만 없으면은, 그것은 바로 진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관념론에 빠져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별의식으로서 예.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이 관념으로부터 진리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알아지기 위해서는 관념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되는 사실을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면 이치 분명함이 되는데, 이것을 관념론으로 분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론으로 분별하지 않음, 분별하지 않음이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경험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그것도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관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식할까요? 예. 그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너무 유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 사람, 그때 그 당시 이 아테네 시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그 왜 신탁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지의 자각이 있고 다른 사람은 무지의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일 뿐이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안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유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하고 안다는 자체가 다 관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 관념을 아시나. 네. 그렇기 때문에 관념은 뿌려놓으면 다 사변이 되니까. 예. 그래서 바로 관념에 익숙한 관념에 습관화된 항상 관념적으로 살고 있는 왜 대학 교수 같은 보면은 뭡니까? 학문 자체가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관념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을 가르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습관화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거 관념론을 가리키는 것을 권위를 주는 게 이름을 갖다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전공을 하신 어떤 분야? 아, 저는 미학을 전공했는데. 미학. 예.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예. 이 미학을 제가 그 선택 과목으로 어려워요. 미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학을 들었는데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념론이다라는 것을 예. 그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현란한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현란성이 첨가된 관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고상으로 포장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은근히 감추면서 마치 거기에 깊은 진리성이 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술이 곧 진리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 중에서 정말 대단한 착각인 거죠. 예술이라는 것을 너무 높게 놨어요. 예. 사람의 표현력의 하나의 장르인데 예. 그것을 포장을 많이 하죠. 예, 예. 그게 그래서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표적인 관념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과 미학. 잘못하면 신학도 대표적인 관념론이고 그러죠. 미학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관념론인 겁니다. 현상론이죠. 예. 둘 다 현상론이죠.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현상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학과 신학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념론입니다. 교묘한 사기학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학, 심지어는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자연과학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보면은 이것은 관념론이 아닌데 문제는 결과만 똑 따놓고 해서 이 결과가 하나의 새로 발견된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결과물로의 관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 그렇습니다. 예. 후시딘이 피부에서 모든 걸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사실은 후시딘으로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아요. 예, 예, 예. 모든 치료가 예. 피부 겉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많은 데이터로서 다른 것보다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이 낫더라. 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신뢰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피부에 그 낫게 하는. 예. 근데 보면은 피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이드 뭐 이런 경우도 보면은 사람의 그 형질 조건이나 DNA나 또는 그 환경이나 따라서 이미 피부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딱 한 종의 후시딘이 예. 만병 피부 약처럼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연과학도 바로 그렇게 관념론이 됐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물리학자들이, 그것 또한 학자일 뿐이지, 가령 부처님같이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상이 통찰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관념론화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사실은 자연과학자들의 발견과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과학자들이 깨달음, 도라는 상태가 되지를 못하고, 그것이 깨달음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괴로움을 덮어서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도 관념론화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거기서 비롯됐죠. 그래서 바로 사실은 이 대표적인 교수가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제가 그죠? 우문을 하면 예. 우리 우부 선생님이 현답을 하니까 예. 이게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식인일수록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되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를 이야기하고 수행을 이야기하면은 될까? 말장난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지식인에 제가 고민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그렇습니다. 예. 우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 맞아요. 돌아서면은 저거 관념이야. 우부 선생님 말씀도 관념이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거리를 두어요.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예. 꼭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항상 들어가지고 예. 이거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부 선생님은 나하고 거리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 예.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 이게 지금 이것도 관념이다. 우부 선생님하고 나하고 뭘 나누자는 거냐 지금. 그렇죠. 다를 게 뭐가 있으면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것야만이 예. 매듭을 진다는 것도 이것이 지금 관념 속에 내가 몰아나는 거다. 예. 또 한편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제 말을 또 그렇다라고 네. 혹시 가령 관념과 다른 어떤 거라고 사실 어떤 그런 점이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죠. 네. 제 말 또한 그냥 그대로라고 믿지 말라. 그냥 들리는 경험이어야 되지. 네. 이것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예. 이게 사실은 내가 리더자가 아니고 다만 가르쳐줬을 뿐이다. 예. 가르친다라고 의식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일어나는 이 또한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네.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여기가 이것인데 아직 좀 덜 밟은 사람들 또는 무지, 관념, 작용 이런 게 대한 견해가 아직도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진제와 속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분야별로 하면서 더욱더 아직도 뭡니까 집착 학문이든 자기 생각에 오르든 간에 그 집착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제가 풀어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스스로 자각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각되는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 네. 그것이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누가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 말도 맞다라고 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아야만 이렇다 저렇다로 규정함이 없어야만 그것이 이런지 저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예. 그 어느 전에 그 탑을 5층 석탑을 조선 후기 석탑을 이제 그 모셔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감정을 해달라고 이제 박물관에 제가 소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5층 석탑을 쭉 그냥 자료를 모아가지고 백제시대 때 5층 석탑은 어떻고 고려시대 때 석탑은 어떻고 조선시대 때 막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먼저 본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이 탑은 기운도 좋고 에너지는 넘친다. 그러나 균형에서는 별로 마음이 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물론 스님이 돈을 낸 게 아니니까 거기 이제 거사님이 그 탑을 한 1,000만 원을 돌라본대요. 근데 이제 폐사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용으로 하는데 그냥 거의 한 돈 100만 원 주고 가져온 걸 갖다가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돌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스님이 딱 그냥 결정을 내리기를 올 2년이면 오는 거고 갈 2년이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탑이 좋네 나쁘네 왠지 좀 안 맞네 구성이 안 맞네 하는 것도 우리 관념 아니냐.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면 사람들이 세워놨지만 아니면은 또다시 더 좋은 탑이라는 개념으로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개념으로 또 탑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탑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절마다 탑이 한 절에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만든다네요, 탑을. 그래가지고 한 절에 탑이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경험과 현상에 맡겨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탑이 뭐 어떻다, 좋다, 안 좋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근데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한 생각을 못 버리고 그 관념 속에 이 탑은 뭐 이렇게 해야 돼. 3층 탑이고 이건 5층 탑이고 이건 좀 외모가 좀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전부 다 어떤 규격, 관념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이 선례가 있냐? 그 선례로 통계를 내봐라. 이거 아니면은요 일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참 세상 사람들 참 복잡하게 사는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벼운 삶, 이 초연한 삶, 무심의 삶, 해탈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 상태가 돼야만 그대로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기존의 어떤 경험으로 해석된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노란하는 거죠. 예. 기존의 경험에 예. 대한 사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 단정, 규정, 분별, 판단, 평가가 없는 상태, 그것을 도라고 이름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야 진리, 이치가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고, 그것이 없으면 바로 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신신명에서도 막연통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 지식인들이 그걸 어렵다고 그러냐? 바로 그렇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패턴화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해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치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경험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올라가는데 어서 오세요. 예. 늦으셨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불강 선생님. 여기는 재윤님. 재윤 선생님. 예. 오래간만에 보죠. 재윤. 해윤. 재윤. 재윤. 재윤님. 잘, 카페에 잘 안 오셔요. 소문 안 내고 왔다 갔다. 요새 며칠 명상마을에 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늘 이제 집에 가려고 가는 길에 얘기 들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저기 호황이십니다. 되게. 그러세요? 대구 집회에서 따라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예. 저기 또 대구에 선생님, 그 글씨 쓰는 선생님도. 진현이. 진혁은. 진현님도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며칠씩 계시다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참,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관념이라는 것도 쉽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관념이 아예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념으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지쳐서 못하게 되고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자기 관념의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는 하고는 안 맞아. 이제 안 맞아. 이제 라고 하게 돼서 스스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부분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여서 스스로 알면서도 대부분 이게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스스로 자기 관념에 빠지는 거죠. 자기 관념과 안 맞게 되는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울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가 또 자기 관념에 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 말을 믿으라고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예. 제 말이 맞다라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단지 대화할 뿐이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확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도라고 이름하는 거고 부처님 또한 바로 도로서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니 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도의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그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도의 점검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관념으로서 맞니 안 맞니 되니 안 되니 하는 겁니다. 그게 관념이 일종의 노름이잖아요. 예. 삶에. 예. 그 노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관념 노름인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관념 노름, 생각 노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 내가 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와 도의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 오늘 또 나오면서 와이프가 뭐라고 여보 공부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 도가 어떻게 해서 실천으로 나타나냐. 이걸 도를 실천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그게 보여지기까지는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실천으로 나타나? 역시 어렵지 않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안 계셨구나. 사실 지난번과 그 앞에는 여기서
그 뭡니까 요가 명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인류님도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난번에 누워서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예, 경험하는 겁니다. 네. 자, 경험을 통해서는 쉽고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생각 속에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도라는 것은 바로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는 상태는 다 착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란 착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뭡니까? 착각이 있는 상태에서 도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없으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상태는 바로 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뿐인 겁니다. 자, 그 점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재현님은 늦게 오셨지만 뭐 한 말씀 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나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따로 뭐 더 공부할 게 없죠. 단지 깨어있음이 점검, 도의 점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얽매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단지 깨어있음 점검이면은, 그러면 사실 그 이상 다른 공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만 없으면, 우리가 모든 일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집착이잖아요. 예, 생각 자체가 집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생각, 즉, 이 잘못된 견해, 착각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르다면은, 잘못된 견해, 착각이 없다면은,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될 텐데. 발정도도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게 집착과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발정도를 수하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바로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해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학적으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가래가 바로 집착이죠.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게 이제 가래인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견해로가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무지인 겁니다. 가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기기 전에 결국은 무지가 가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괴롭지 않으려면은 그럼 가래가 없으면 되는 거냐? 가래가 없어질 수 무지가 있는 한은 가래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래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예, 무지가 없다면은 무지가 가려지는. 가래라고 이름하는 것이 작용돼도 괴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지가 없으면 가래가 경험돼도 괴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집착과 욕망이 가래인데, 가래에서 출발하는데, 그 무지만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집착과 이런 것이 번뇌가 사실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자꾸 지금 이제 본사님이 지식인의 본색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무지가 뭔가에 대한 체계가 서면은, 즉 가래가 뭔지 집착이 뭔지에 대한 체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바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부 무지의 드러남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바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죠.
지혜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다라고 체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수행이 어렵느냐? 자꾸만 경험을,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또 경험되는 경험을 자꾸 체계를 세우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지의 드러남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무소득고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얻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인의 특성은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수행조차도 뭔가 들리면 그것을 전부 다시 정리하고 체계화를 시켜서 이렇다라고 규정이 돼야만, 그래야 비로소 안다라고 아는 것 같게 되는 겁니다. 규격화 시켜야만이 이게 딱 이렇게 마치 소포를 우리가 붙일 때, 테이프를 붙일 때 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한 개고 이게 두 개다. 이게 다 나눠진 거 아닙니까? 예, 일상에서. 예. 그걸 또 나누는 것 자체가 또 무지에 들어간다. 지혜라는 것이 어디 규정된 게 있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사 가령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를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박제화된 진리, 즉 가짜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난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 언어가 진리일 뿐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진리란 뭡니까? 난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예. 좀 자,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것은 관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자, 진리가 뭡니까? 자,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꼭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가령 밑에서 바람이 불어올리면, 가령 내려오는 그 힘보다도 불어올리는 바람이 더 세다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그건 일순간적인 일이기도 하죠. 예. 사람이 자, 둘째만. 예.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물이 흐르는 데는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어디로 간다라고, 물이 가면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치가 흐르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 예. 이치를. 예. 우리가 물이 어떻게 흐른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가령 예를 들어서 바람이, 골바람이, 태풍이 가령 어떤 좁은 공간을 통해서 확 통과해서 부러지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곡에, 좁은 계곡에 태풍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물이 일시적으로 막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 마음대로 흐르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흐르기는 흐르도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이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치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이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높은 곳으로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치 같기는 한데 규정하는 순간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규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함을, 그런 이치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작용, 괴로움이 작용되는 것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공간을 떠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진리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우리 삶의 근저에 그 흐름에 네. 뭐라고 할까? 그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진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규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규정될 수 없어도 사실은 분명히 알미 있는 겁니다. 네, 그 알은 규정될 수가 없는 알미입니다. 이게 참다운 진리인 겁니다.
근데 자기 이해적 속성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진리가 오염된 거죠. 예,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예.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예. 그래서 다른 말로서는 뭐 실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상이나 자 이제 예, 통상 오히려 그게 더 쉬운 얘기죠. 예, 실상이라고 예, 하는 얘기가. 예. 그렇게 표현될 수는 있는데 이제 실상이란 말이 좀 더 좀 광범위한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또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것에 대한 실상은 뭡니까? 사실은 그게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작용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진리란 뭐냐? 현상학이 아니라 작용, 실상의 이치인 겁니다. 드러나 보이는 이거, 보이는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거지만은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예.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예, 벌써 관념화되면은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극락이 어떠니, 윤회가 어떠니, 열반이 어떠니, 해탈이 어떠니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라고 한다면은 언어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의 나열이죠. 그것은 이치를 아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관념론일 뿐이고,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일 뿐인 겁니다. 가령 극락이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그건 무지한 것이 극락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